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슬기, 정태은. 심지의 영양사입니다.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께 영양 콘텐츠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식단 그리고 식사요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맞아요.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식단 좀 짜주세요. 식단이 궁금해요. 라고 많이들 말씀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사 이제는 알고 싶다. 대학병원 영양사가 알려주는 식품교환표 활용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잘 먹는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네, 다음 중 잘 먹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저희 선생님들께서 예시를 보여주실 건데요. 네, 제가 그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외식을 하거든요. 피자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주말만 되면 엄청 신나요. 거의 푸드파이터 수준이라서 이제는 먹방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거는 혈관 파이터 아닐까요? 네, 저는 이제 건강을 챙겨보려고 국내산 유기농 식재료를 좀 써볼까 고민 중이에요. 네, 잘 먹는다는 것은 바로 무작정 많이 먹는 것도 또 유기농 같은 비싼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본인에게 필요한 적절한 양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잘 먹는 방법인데요. 선생님, 그러면 적절한 양은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한테 하루 필요한 열량은 바로 표준 체중의 활동 개수를 곱하면 알 수 있습니다. 잠깐. 표준 체중과 활동 개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표준 체중은 성별과 그리고 키에 따른 나에게 적절한 체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키를 미터로 바꾼 다음에 2번 곱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21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 21을 곱하게 되면은 나에게 맞는 표준 체중을 구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사실 단어도 그렇고 구하는 방법도 그렇고 보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도 이 계산 공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다 이렇게 계산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딱 캡처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하나 아직 설명을 덜 한 게 있어요. 바로 활동 개수에 대해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활동량에 따른 에너지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보통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보통의 활동을 선택하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아래 표에 있는 나에게 맞는 표준 체중에 30을 곱하면 나한테 필요한 하루 적정 열량을 계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번거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서 저희가 미리 계산을 다 해왔어요. 그래서 성별에 따른 그리고 키에 따른 표준 체중과 열량을 다 저희가 계산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좀 캡처를 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캡처 타임이요. 자,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시는 동안 저는 조금씩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일단은 저 먼저 한번 예시 들어볼게요. 제가 키가 170cm이기 때문에 여성 칸에서 보시면 170이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제게 필요한 하루 열량은 옆에 보시면 1800칼로리라고 알 수 있겠네요. 네, 만약에 동일한 키를 가진 남성분이라면 170cm의 키를 보시면 중간쯤에 있을 거예요. 자, 170의 남성분은 칼로리가 1900칼로리라고 맞아요.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 캡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얼만큼 먹어야 하는지를 알았으니 그 칼로리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맞춰서 먹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 하루에 1500칼로리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네. 그리고 나 요새 운동 열심히 하려고 근데 근손실 못 참지 음. 닭가슴살로만 1800칼로리 먹어볼 거야.
그리고 저 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근데 빵은 어쨌든 밀가루니까 밥 대신에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식사를 계획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표를 저희가 오늘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식품 교환표입니다. 자, 식품 교환표는 예시를 들자면 마치 우리가 구구단을 알면 기본적인 생활 수학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식품 교환표를 이해하게 되면은 식사를 계획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식품 교환표라는 단어 자체가 듣기만 해도 사실 조금 처음 들어보는 어려워요. 분도 많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식품을 교환해서 먹을 때 보는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구성이 비슷한 것끼리 곡류, 어육류, 채소, 지방, 그리고 우유와 과일 총 6가지의 식품군으로 나누어서 묶은 표이자 이 같은 식품군 내에 또 영양소 함량이 동일한 것끼리 묶어서 1교환 단위라고 명시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이 식품 교환표의 개념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같은 식품군 내에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교환 단위끼리 서로 바꾸어 먹을 수 있다가 바로 식품 교환표의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알아가기 위해서 예시를 준비했는데요. 네, 먼저 밥하고 빵을 가지고 예시를 들어볼 텐데요. 자, 밥 3분의 1 공기와 식빵 한쪽은 각각 공유군에 해당하는 같은 식품군 안에 속하는 음식입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한 교환 단위를 나타내는 양이기 때문에 식빵 한쪽과 그다음에 밥 3분의 1 공기는 서로 바꾸어 먹을 수 있다. 있습니다. 네. 짠. 그러면은 밥 3분의 1 공기 그리고 고기 40g은 어떨까요? 바꾸어 먹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근데 요거는 밥, 요거는 고기. 뭔가 서로 다른 분류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 먹을 수 없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고깃집 가시면은 나 고기 많이 먹고 밥 조금 적게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 밥은 바로 곡류군에 해당이 되고 고기는 어육류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영양소의 구성 성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서로 바꾸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 밥 3분의 1 공기와 식빵 두 쪽은 어떨까요? 선생님, 제 차례가 왔어요. 네. 이제 마지막 문제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밥이랑 식빵, 요거는 두 개가 다 공유군이기 때문에 식품군은 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밥은 3분의 1 공기로 1 교환 단위이고 식빵은 제가 두 쪽 말씀드렸죠. 이 교환 단위이기 때문에 1과 2, 양이 달라요. 그래서 바꾸어 드실 수 없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설명 잘 해주셨고요. 여러분도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자, 이쯤 되면 어떤 식품들이 어떤 식품군에 속하고 1교환 단위에 해당하는 양이 얼마큼 되는지 궁금하실 건데요. 이제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공유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공유군은 우리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에너지. 주된 에너지원을 공급해주는 탄수화물, 당질 위주로 이루어진 식품군입니다. 네. 저희가 보통 주식으로 많이 먹는 뭐 이런 밥이나 또는 빵 같은 것들 아니면 이런 국수와 떡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거 외에도 뭐 반찬이나 간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는 이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 또는 도토리묵 그리고 여기에 담백한 비스켓과 시리얼까지 모두 공유군에 포함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밥 3분의 1 공기가 1교환 단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국수 삶았을 때 기준으로 한 야구공 크기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밥 3분의 1 공기와 같고 방금 또 잠깐 보여드렸던 이 감자 고구마 이것도 모두 밥 3분의 1 공기와 같은 열량 그리고 같은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바꾸어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환자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질문 한 가지는 꼭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바로 쌀밥과 잡곡밥.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리나 현미처럼 도정이 덜 된
즉 껍질을 덜 벗긴 잡곡에는 식이섬유소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을 주고 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잡곡이 몸에 좋다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그렇다고 내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혹은 입안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굳이 막 억지로 잡곡밥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런 경우에 쌀밥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이나 인해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도 쌀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곡밥과 쌀밥 모두 들어가 있는 당의 함량이라든지 열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근에 이어서 어용유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어용유근은 유일하게 지방이 들어가 있는 정도에 따라서 저지방, 중지방, 고지방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저지방 어용류이고요. 기름기 없는 살코기 육류 약 40g이 한 교환단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 40g에는 열량이 50칼로리, 그리고 단백질이 8g, 지방이 약 2g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육류 외에도 흰살 생선 종류, 뭐 가자미나 동태나 조기, 작은 거 한 토막 50g 정도가 한 교환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저지방분에는 여러 가지 해산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새우, 오징어, 그 다음에 뭐 조갯살, 마른 멸치, 이제 이런 음식들이 저지방분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새우나 오징어의 경우에는 저지방이기는 하지만 콜레스테롤 함량이 굉장히 높은 식품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콜레스테롤의 섭취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과다 섭취에 주의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뭐 오징어는 이렇게 3분의 1개 그리고 새우는 3마리 네. 생선은 이렇게 한 토막 정도로 좀 저희가 가시적으로 좀 쉽게 알 수 있는 양이 1교환 단위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로 여기 선생님께서 들고 계신 이 고기 40g 이 정도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 사이즈일 것 같으세요?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도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이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바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탁구공 정도 되는 것보다 약간 큰 사이즈가 바로 고기 40g 1교환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육류군은 지방의 함량에 따라서 저, 중, 고 세 개로 나뉜다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중지방 어육류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방 어육류군 같은 경우에는 저지방보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3g 정도, 그리고 열량으로 따지면 25칼로리가 1교환단위랑 조금 높은 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지방 어육류군은 기름기가 거의 없는 고기였던 반면에 중지방은 기름기가 조금 포함된 네. 안심이나 등심류, 그리고 뭐 등푸른 생선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외에도 두부나 콩이나 또는 계란, 어묵까지 모두 중지방 어육류군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저지방 그리고 중지방 어육류군 위주로 저희는 보통 식단을 좀 계획하시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두부랑 콩 같은 경우도 단백질이 풍부한 어육류군이라는 사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부가 특히 여러분들은 다 저지방 식품이라고 그렇죠. 저지방으로 알고 계시죠? 맞아요.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중지방 어육류군에 속한다는 사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 식품들을 몇 끼니 차려 먹는다는 것이 사실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기회에 단백질이 조금 더 손쉽고 편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보통 고기, 생선, 두부, 계란, 콩은 우리가 반찬의 형태로 보통 드시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반찬을 막 3가지, 4가지, 가지수가 많아지는 것이 혹시나 부담스럽다면은 이제 조리법을 좀 다르게 하거나 메뉴를 조금 바꾸는 거를 통해서 단백질의 섭취도 늘려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쌀밥이나 그냥 잡곡만 가지고 밥을 드실 수도 있지만 쌀에 콩을 더해서 콩밥으로 드실 수도 있겠고요. 자, 국이나 찌개에 부재료를 활용하셔도 너무 좋으세요. 자, 콩나물국을 드실 때 콩나물만 넣기보다는 두부,
썰어서 같이 섞게 되면은 단백질도 보충해 줄 수 있고 채소도 섭취할 수도 있겠고요. 또 감자국 보통 또 집에서 맑게 끓여서 드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 계란도 하나 풀어서 넣게 되면은 단백질을 조금은 손쉽게 그리고 편하게 조리하면서 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고지방 어육류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고지방 어육류. 자, 말 그대로 지방이 높아요. 지방 함량이 높은데 보시면 지방이 약 8g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 저지방 어육류가 지방 2g이 들어가 있던 거에 비하면 약 4배 정도가 높은 양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고지방에 해당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삼겹살, 그리고 베이컨, 네. 갈비, 꼬리, 그 다음에 소세지나 햄 같은 가공식품, 자 그리고 튀긴 유부 있을 수 있겠고요. 참치 통조림, 꽁치 통조림 이런 통조림 제품들이 고지방군에 속하는 식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고지방 식품들 보면 어떠세요? 대부분 맛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맛있다고 느끼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 자체로도 지방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를 하실 때 눈에 보이는 기름 그리고 껍질은 제거하고 섭취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통조림을 활용하실 때는 햄 같은 경우는 한번 데치는 것도 좋을 수 있겠고요. 네. 참치 통조림을 드실 때는 체에 받쳐놓거나 손으로 기름을 꽉 짜서 버려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의 양이 좀 적은 조리법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찌거나 혹은 기름 없이 굽거나 물에 삶는 조리법들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곡류 그리고 어육류랑 다르게 좀 비교적 자유롭게 섭취가 가능한 채소군입니다. 채소군에는 신체 활성화를 도와주는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섬유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인데요. 이렇게 뭐 오이처럼 저희가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 또는 뭐 반찬으로도 먹을 수 있는 것들 외에도 저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거 있죠. 맞아요. 네, 바로 이 배추김치도 채소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채소군도 1교환 단위가 제시되어 있는데 풋고추 7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7개요? 네. 네, 좀 많죠. 근데 저희가 보통 채소군을 식사를 계획을 해드릴 때 매 끼니마다 2개 내지 3개의 교환 단위까지 섭취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조금 현실적으로 먹기가 어려운 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끼니마다 놓쳐지지 않도록 매 끼니마다 2접시 내지 3접시 정도 섭취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소가 몸에 좋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몸에 좋으니까 무작정 많이 먹기만 하면 될까요? 채소는 6가지 식품군 가운데 우리가 자유식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말 그대로 특별하게 식이섬유소의 제한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면 정말 자유롭게 충분히 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채소를 드실 때는 그 자체로 생채소 자연의 상태로 드시는 것이 정말 좋은데요. 예를 들면 오이 굉장히 열량도 낮고 좋잖아요. 네. 근데 오이질을 해서 드신다. 자, 마늘, 깻잎, 장아찌로 많이 드시잖아요. 자, 그렇게 염장식품의 형태로 드시게 되면 염분, 나트륨의 함량이 너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아찌나 염장식품의 형태보다는 신선한 채소 그 자체 그리고 반찬으로 활용할 때는 뭐 생걸로 혹은 샐러드로 드셔도 좋지만 부드럽게 익혀서 나물의 형태로 드시는 것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방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지방군은 한 교환 단위당 45칼로리를 냅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 있는 영양 성분을 보면은 이름 그대로 지방만 5g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5g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작은 양 같은데요. 이름처럼 작은 양으로 높은 열량을 내는 식품군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면 앞에 참기름 한 작은술 약 5g이고요. 참기름뿐만 아니라 실온에서 흐르는 액체 상태로 있는 기름들 참기름, 들기름, 식용유 혹은 뭐 올리브유, 포도씨유 이제 이런 기름들이 속하게 되고요. 자 그 옆쪽으로 보시면 마요네즈, 버터, 땅콩버터처럼 실온에 이렇게 좀 굳어 있는 기름들도 지방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5g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스푼이 좀 굉장히 작죠. 네, 작은 스푼으로 한두 숟가락 사용을 권장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상태의 기름이 아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기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기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포화지방산이나 아니면 트랜스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흐르는 식물성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는 더 좋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지방군은 여기서 사실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 견과류도 지방군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뭐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7에서 8개 정도가 바로 1교환 단위에 해당이 되거든요. 기름 한 스푼이랑 똑같다고 보면 네, 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랑 네. 똑같이 45칼로리 오롯이 지방으로 이루어진 식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사실 아몬드도 그렇고 땅콩도 그렇고 먹다 보면은 끊임없이 또 들어가는 식품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10개는 넘게 드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떡하죠? 근데 물론 견과류가 항산화 영양소도 굉장히 풍부한 좋은 음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적은 양으로도 매우 많은 열량을 내는 식품군 중에 하나이고, 어차피 저희가 한식의 특성상 반찬에 이미 참기름, 식용유, 뭐 기타 기름이나 뭐 버터나 마요네즈, 소스로 이미 다 들어가서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은 이미 양념장으로도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간식으로 드시고 싶으시면은 하루에 한 이거 하나 내지 2개 정도 분량 정도만 섭취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식사로 섭취할 수 있는 곡류군, 어육류군, 그리고 채소군, 지방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간식을 끓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유군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유는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지방, 무기질까지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인데요. 지방의 함량에 따라서 지방이 7g 들어있으면 일반 우유군, 그리고 지방이 2g으로 낮을 경우에는 저지방 우유군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 일반이든 저지방이든 뭐 따로 맛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우유나 두유는 200ml가 1교환 단위, 그리고 뭐 떠먹거나 마시는 요구르트 100g이 1교환 단위이기 때문에 서로 바꾸어 먹을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게 또 청개구리처럼 사실 우유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까 바나나 우유, 초코맛 그쵸. 우유, 이런 맛이 첨가된 우유가 생각이 나고 또 먹고 싶어졌어요. 맛있잖아요. 맞아요. 네, 맛있어요. 맛있는데 우유는 원래도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식품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뭐 바나나 맛, 초코 맛 이렇게 따로 맛이 첨가된 경우에는 당질을 또 추가로 넣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체중을 좀 빼야겠다, 아니면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섭취를 정말 주의하시는 게 맞겠고, 그렇지 않다면 기호에 따라 선택은 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자주 드시지 않는 걸 목표로 네.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과일군입니다. 자, 과일군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굉장히 좀 친숙한 식품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과일군은 한 교환 단위 기준으로 열량은 약 50칼로리, 그리고 이 안에는 오롯이 당질만 12g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먹었을 때 단맛을 잘 느끼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사과 한 개가 한 교환 단위가 아니라는 거죠. 한 교환 단위에 해당하는 양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사과 3분의 1쪽. 자, 3분의 1쪽이 50칼로리, 당질 12g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계절마다 나오는 과일들이 좀 다르긴 한데, 자, 다음 딸기. 딸기는 한 중간 사이즈로 7알 정도, 그리고 배는 4분의 1쪽.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는 또 귤 많이 드시잖아요. 귤은 중간 사이즈로 1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한 개가 한 교환 단위가 아닌 거죠. 반 개, 네. 한 개가 약 50g, 한 교환 단위 50칼로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바나나 보세요. 바나나가 한 개가 아니고 반 개이기도 하고, 과일 같은 경우는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니까 또 끊임없이 들어가는 식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귤도 저희가 지금 중간짜리 한 개가 1교환 단위라고 설명드렸는데 겨울 되면 거의 다 박스로 한 10kg 씩. 박스 정도 네. 네. 이만큼 쌓아놓고 쟁반에 쟁여놓고 많이. 네, 손 노래질 때까지 보통 드시잖아요. 근데 이 과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당질이 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드실 때는 1교환 단위씩 나누어서 섭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귤을 겨울에 따뜻한 방바닥에서 네. 10개를 먹으면 500칼로리를 먹는 건가요? 맞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500칼로리. 네. 자, 그러면은 지금 과일군까지 식품 교환표를 이루고 있는 구성을 식품군별로 한 개 한 개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루에 필요한 열량, 그리고 즉 칼로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식품 교환표에 단위수를 저희가 나눠 놨는데요. 네, 근데 설명해드리기에 앞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100% 정답은 아니고 이거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생활 당부드리고 패턴에 싶고. 따라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1500칼로리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06은 7교환 단위, 그리고 어육육은 5교환 네. 단위, 그리고 채소군 다시 7교환 단위, 여기에 지방군 4교환 아. 단위까지 하면은 식사 완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간식으로는 우유 1교환 단위, 과일 1교환 단위 이렇게 한 번씩 총 2번의 간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해볼 건데요.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교환 단위수를 아침, 점심, 저녁 3번으로 그리고 간식 2번으로 나누어 볼 건데요. 제가 숫자를 또 임의대로 좀 작성을 해봤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죠. 이거 무조건 100% 따라야 된다는 거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고 아침을 좀 든든히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점심이나 저녁에 계획된 양과 서로 바꾸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끼니를 아예 안 드신다거나 아침에 드실 양을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거는 결코 좋지 않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단 말씀은 06군을 예시로 들어봤을 때 지금 7교환 단위잖아요. 아침, 점심 다 건너뛰고 저녁에만 7로 정한다든지 아침 1, 점심 5, 저녁 1로 점심에만 몰아서 계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3번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아침부터 시작해 볼게요. 06은 2교환 단위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이렇게 3분의 2공기 드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해두었고 여기에 단백질 놓칠 수 없죠. 그럼요. 네, 그래서 어육육은 1단위 생선 한 토막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김치 그리고 나물 반찬 같은 거 드시게 되면은 여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반찬에 자연스럽게 지방군 녹아져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끼니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저희가 간식이 좀 계획이 되어 있죠. 맞아요. 이제 또 아침을 드시고 나서 점심을 기다리면서 조금 추출해지실 수 있을 텐데요. 그때 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골고루 함유된 우유군으로 한 단위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흰우유 드실 거죠? 아, 그럼요. 이제 배운 만큼 흰우유로 계획해 볼게요. 이제 점심 구성을 해볼 건데요. 아침에는 밥, 그 다음에 국, 그 다음에 반찬으로 한식의 구성으로 든든하게 먹어봤으니까 점심은 빵식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은 06군이 2교환이니까요. 식빵 2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밥 3분의 2공기에 해당하는 양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육육군이 2교환 단위가 있네요. 자, 그러면 계란 하나 준비하고 자, 치즈 하나. 치즈는 고지방에 속하는 어육류분이기는 하지만 유제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칼슘이 또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식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치즈 한 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보면은 굉장히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샌드위치 속으로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채소를 넣겠습니다. 양배추, 오이, 당근 이용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요네즈 한 스푼 이용해서 버무릴 수도 있겠고 혹은 버터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자, 네. 그렇게 되면 나는 든든한 샌드위치를 한 끼 먹었지만 이 샌드위치 하나에는 06은, 어육육은, 채소
지방까지 골고루 모든 식품군들이 포함된 든든한 한 끼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든든하게 이제 점심 한 끼를 잘 드셨죠? 그러면 저녁을 기다리면서 분명 또 출출해지실 거예요. 그럼요. 그럼 간식을 또 한 단위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남은 식품군인 과일군으로 계획을 해볼 건데요. 보시다시피 사과 한 개가 아니라 3분의 1개로 1 교환 단위로 준비를 했고요. 사실 하나. 너무 적은 양이지만 체중이 증가하거나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제가 좀 참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녁은 다시 한식 구성으로 가볼게요. 저녁에는 조금 더 든든하게 공육은 3교환 단위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지금 아침, 점심 공육은 2단위로 정하고 저녁이 3단위잖아요. 그럼 한 공기 아니에요? 밥량이 똑같아요 지금 그림이. 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인데요. 네, 바로 저기 밥 바로 옆에 있는 이 도토리묵도 공유군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밥을 일부러 한 공기에서 바로 이 3분의 2공기로 줄였고요. 이렇게 도토리묵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공육은 굉장히 많죠. 맞아요. 뭐 감자를 졸여서 먹는다거나 볶아 먹는다거나 또는 뭐 고구마 마탕 같은 것들을 반찬으로 곁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육은 반찬을 함께 드실 때는 약간 의식적으로 밥량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육육은 또 먹어야겠죠. 그럼요. 네,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거의 중반에 좀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어육육은 좀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국에다가 뭐 두부나 또는 계란 같은 걸 넣어서 1교환 단위 어육육은 섭취할 수 있겠고요. 네. 이거 말고 반찬 뭐 고기 반찬이나 생선 반찬 한 가지 정도, 그리고 여기에 다시 김치랑 나물 반찬 같은 것들 드시게 되면은 또 지방분까지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끼니 뚝딱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잘 보셨을까요? 네,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잘 먹는 방법이란 바로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에게 필요한 열량에 맞춰서 세끼 규칙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식품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직접 계획한 식사는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식품교환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잘 드시는 거 꼭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